어서 오세요. 마늘이네 책밭입니다. 14번째 도서 리뷰인데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책을 소개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딱히 장르를 가려서 읽는 편도 아니기에 그냥 아무거나 읽고 읽은 대로 리뷰하는 게 습관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망설이게 되고 책장 가득 꽂혀있는 책들 중에서도 어느 하나 손이 가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눈에 띄었던 것이 쥘 베른 작품선이었어요. 12개의 장편 소설과 1개의 단편집으로 이루어진 20권짜리 소설 세트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허영심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 번에 구매할 돈도 없어서 한 달에 한 권씩 천천히 사모았던 책인데 제가 이렇게 사놓기만 하고 읽지 않고 방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중에서 하나를 읽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쥘 베른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제가 골랐던 게 지구에서 달까지예요. 한 권짜리 소설입니다. 심지어 굵지도 않아요. 내용도 어렵게 보이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굵어요. 다른 작품들보다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나의 리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놓고 12번째 리뷰랑 13번째 리뷰를 단편소설로 떼어버렸습니다. 그게 저는 좀 많이 찔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꼼수를 부리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매번 그렇다면 이건 꼼수가 아니라 일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멀쩡한 것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읽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그냥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렇게 한 줄로도 요약이 가능한 소설입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을 300페이지 가깝게 풀어쓴 것이 이 책입니다. 그 과정을 정말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달에 대포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해야 될 것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요구되는지, 지구와 달의 위치가 어떠할 때 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거리는 또 어떤지, 대포를 만든다면 어떤 지역에 만들어야 하고 그 규모는 어떠한지, 비용과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또 발사된 폭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망원경이 필요할지, 규모와 비용이 또 어떤지, 이게 또 사람을 지구에서 달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하는지 제기되는 의문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어설프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내놓은 답들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읽어보면 알 겁니다. 대부분의 SF 소설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마법 혹은 뛰어난 천재가 뚝딱 개발해낸 그런 설명 불가능한 과학기술로 얼버무리기 일쑤인데 이것을 정면 돌파합니다. 당시 과학과 기술로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명하라고 애쓴 흔적이 작품 곳곳에 가득 녹아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실존 인물들의 성과와 업적들을 꼼꼼히 다루고 있습니다. 읽다가 질릴 만큼 되게 집요하게 서술해요. 덕분에 이 책을 단순한 공상으로 치부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좀 지루했어요.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공부했을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상상력만으로 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당시의 지식과 기술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훗날 실제로 인간이 달에 가게 되었고 쥘 베른의 이 책에 써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구현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글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작가의 상상은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실히 모든 게 끝난 이후에 이 책을 읽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이 발행되었을 당시에 읽었다면 지금과는 느끼는 바가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달 3사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쥘 베른의 책을 읽고 매료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최근 유네스코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쥘 베른은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 순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194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쥘 베른이 탑10의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죠. 쥘 베른을 앞서고 있는 저자는 월트 디즈니사와
에거사 크리스티 둘뿐인데 월트 디즈니사는 회사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에거사 크리스티가 되게 대단해 보이네요.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줄베르는 어린 시절 사촌 누이에게 연정을 품었고 산호 목걸이를 선물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원양선에 몰래 탔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붙잡혀가지고 혼이 났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앞으로는 상상 속에서만 여행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맹세 덕분일까요? 이 작가가 참 많은 모험담을 썼고 저는 이제 막 한 권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 읽어나갈 참입니다. 14번째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네 책밭은 매주 금요일 새로운 리뷰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뵙겠습니다. 안녕.